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 Нел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5-й урок. 선생님은 보통 물건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물건이 고장이 나면 보통 자기 직접 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물건을 잘 고치시나 봐요. 아니요, 노력만 하지만 잘 안 돼서 수리센터에 전화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구나. 저도 역시 귀찮아서 바로 수리센터에 전화할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물건이 고장나면 수리를 해야 하죠. 네, 오늘은 제5과 수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장과 수리에 대한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고장나다인데요. 고장나다, 여러분 또 이것과 헷갈리는 표현이 고장내다죠. 고장내다. 자, 고장나다는 이가 고장나다입니다. 이가 고장나다. 그래서 뭐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뭐 전화가 고장났어요. 뭐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가 고장나다. 이것은 주어가 물건으로 옵니다. 물건이 고장났어요. 그런데 고장내다는 무엇입니까? 고장나게 만들었어요 거든요. 고장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장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 여기다가 쓸게요. 고장내다는 이가 을을 고장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동생이 휴대폰을 고장냈어요. 어머니가 세탁기를 고장냈어요. 이것은 고장나게 만들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장내다는 이가 사람이 주어로 나오지요. 사람이 물건을 고장내다고, 고장나다는 물건이 고장나다입니다. 을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장나다와 고장내다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고치다 라는 표현을 살펴볼 텐데요. 을을 고치다죠. 고치다는 잘못된 것을 맞게 바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다시 해서 제대로 바꾸다, 제대로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자, 고치다는 사실은 전자제품에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 안 좋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을 고치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지가 너무 길어요. 바지를 고쳤어요.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고치다는 잘못된 것을 바꾸다, 이것은 다 고치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수리하다가 있습니다. 수리하다는 무엇입니까? 집,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수리하다. 그래서 뭐 집이나 뭐 전자제품, 뭐 컴퓨터, 세탁기 이런 거 있죠? 전자제품, 그리고 또 자동차, 이런 것을 고치다, 그것을 우리는 수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수리하다를 알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수선하다입니다. 수선하다. 자, 수선하다는 무엇을 고치다입니까? 옷이나 구두, 가방, 신발입니다. 옷, 구두, 신발이 구두죠. 그렇죠? 옷이나 구두를 그냥 신발이라고 합시다. 옷, 신발, 가방 같은 것을 고치다, 이것을 우리는 수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모두 고치다입니다. 그런데 고치다 중에서 집이나 전자제품, 자동차, 이것은 수리하다. 그 다음에 옷이나 신발, 가방, 이것은 수선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수리죠. 수리. 자, 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AS 센터에서 합니다. 그렇죠? 애프터 서비스 센터죠. 그래서 물건을 산 후에 그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곳이죠. AS 센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맡깁니다. 맡기다. 잠깐 주는 것이죠. 맡기다. 그래서 자, 우리는 고장난 물건을, 고장난 전자제품을 AS 센터에 맡깁니다. AS 센터에 맡깁니다. 그래서 이가 을을 어디에 맡기다. 동생이 컴퓨터를 AS 센터에 맡겼어요. 이가 을을 에 맡기다.
좀 복잡한 동사죠. 좀 복잡한 동사입니다. 자, 이가 을을 에 맡기다. 이런 표현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고장의 여러 가지 증상, 고장이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고장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전원이 나가다. 자, 전원 무엇입니까? 전원은 전자제품에서 전기가 처음 들어오는 부분, 파워죠, 파워. 자, 전원이 나가다. 나가다는 들어오지 않다. 안 들어오다예요. 전원이 들어오다와 전원이 나가다는 반대죠. 전원이 들어오다. 이것은 전기가 들어오다. 온입니다. 전원이 나가다는 오프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전원을 오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냥 혼자 전기가 안 들어오다예요. 전원이 나가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고장이죠. 전원이 나갔어요. 고장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부품을 바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품을 바꾸다는 부품이라고 하면 그것은 물건 안에 들어가는 텔레비전이나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작은 물건, 우리 그것을 부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하죠. 부품을 바꾸다. 네. 그 다음 화면이 흔들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화면이 흔들리다, 여기서 흔들리다, 나사가 풀리다에 풀리다, 못이 빠지다에 빠지다, 문이 안 잠기다에 잠기다, 창문이 깨지다에 깨지다. 전부 이거 어떤 표현입니까? 이거 전부 피동 표현이죠. 피동 표현. 우리는 이렇게 어떤 그 동사에 어떤 전자제품이나 어떤 물건의 고장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 이렇게 피동 표현을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피동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자제품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제품의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전원이 나가다 공부했었죠? 전기가 처음 들어오는 부분, 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부품을 바꾸다 해서 부품 공부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건전지, 배터리, 건전지, 배터리는 알고 있죠. 두 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스위치인데요. 스위치.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스위치라는 것은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죠. 버튼. 그렇죠? 버튼, 스위치. 네, 같은 의미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이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은 굉장히 외래어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죠. 버튼, 스위치, 리모컨, 배터리 이런 거 전부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에 대한 단어들은 외래어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전자제품의 고장과 수리에 대한 몇 가지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Повторим еще несколько выражений из сегодняшнего урока. И первое выражение у нас «부품을 바꾸다» – менять запчасти.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기계의 부품을 바꿔놓았다. Я поменял запчасти в эт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정원이 들어오다. Электричество появилось. Или 정원이 끊어지다. Электричество отключили. Или его нет.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выражение это 못이 빠지다. То есть выпадение гвоздя. И пример такой. 책상 다리에서 못이 빠지다. Из ножки стола выпал гвоздь. И последнее выражение у нас 무상수리, гарантийный ремонт. 향후 3년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В течение 3 лет можно будет получать гарантийный ремонт.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грамматике.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с вами пассивную форму глагола пидомпихён. Мы с вами уже проходили до этого страдательную форму глагола садомпихён, которая образуется при помощи аффиксов и, хи, ри, ки, у, чу, гу.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пидомпихён, и который образуется при помощи аффиксов и, хи, ри, ки, при помощи этих 4 аффиксов.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안순서님. 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피동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여요. 너머, 창문을 넘어서, 창문 바깥이죠. 창문 너머로 산이 보여요. 자, 이것은 내가 산을 봐요. 이건 내가 산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 눈에 산이 들어와요. 이때 우리는 피동으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이 보여요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창문 너머로 산이 보여요. 피동사는 전부 어떤 형태입니까? 을을이 없습니다. 이가 피동사의 형태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이 보여요. 그래서 언제나 이가 피동사의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모기한테 물렸어요. 자, 주어가 누구인지 잘 보십시오. 자, 모기가 아이를 물었어요. 물다 무엇입니까? 이게 물다죠. 이라 악. 모기가 아이를 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하죠. 아이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이가 모기한테 물렸어요. 여기서는 사람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람이 중요하죠. 모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이제 사람으로 바꾼다면 아이가 모기한테. 그래서 모기가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한태로 옵니다. 자, 아이를 목적어가 을을 이가로 오죠. 물었어요, 물렸어요. 피동사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을을 능동문, 능동사. 그러면 이가 한태 피동사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모기한테 물렸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예문을 한번 대화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누가 도둑을 잡았대요? 누가 도둑을 잡았대요?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자, 경찰이 중요하다. 경찰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가 을을 잡다죠. 이렇게 잡다. 이가 을을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주어가 된다면 도둑이 경찰한테 잡혔어요가 되죠. 잡다, 잡히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태로 오고 도둑이 주어로 와서 도둑이 경찰한테 잡혔어요. 집에 있을 때 경찰한테 잡혔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주어가 된다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도둑이 주어가 된다면 도둑이 경찰한테 잡혔어요. 피동사를 써서 그렇게 표현이 되게 되죠. 네, 이렇게 피동사에 대한 문장 3개 살펴보았는데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чем же отличается садон от пидона. И в садоне у нас пер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такое. Омага аэге пабль могёё. То есть глагол могта в форме садон, то есть в страдательном залоге, он выглядит как могида, кормить. Мама кормит ребенка. В пидоне тот же самый глагол могта, он уже выглядит как могхида, то есть быть съеденным. И пример такой. 채소방이란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다는 거야. Человек, называемый 채소방,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господином Че, был съеден, схвачен, 잡혀, и съеден, 먹혔다는 거야. И съеден тигром.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в садоне действие происходит над третьими лицами, независимо от их желания. А в пидоне действие происходит тоже над третьими лицами, н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господином Че, был съеден и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л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е быть съеденным. В этом основное отличие между садон и пидон, страдательным и пассивным залогом глагола. А теперь приступим к следующему грамматическому окончанию. И это у нас аодида, который указывает на изменение состояния.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йте объяснение 안순서님. 네, 그러면 아지다 어지다. 아지다 어지다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지다 어지다의 피동의 의미입니다. 사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사과가 둘로 이렇게 사과 한 개가 있다가 둘로 나누어졌어요인데요. 자, 이것은 원래 무엇입니까? 내가 사과를 나누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과를 나누었어요. 이건데 이것이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사과가 혼자 아니면 누가 했는지 몰라요. 누가 나누었어요? 그걸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는 피동문으로 표현을 하죠. 피동문으로 표현을 해서 사과가 나누어졌어요. 나누다, 나누어지다. 나누다에 어지다가 붙어서 나누어지다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사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이죠. 아지다,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지다, 어지다는 이런 피동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자, 예문을 한번 봅시다. 요즘 낮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어요. 길어요 아니고 길어지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어땠단 뜻이에요? 옛날에는 낮이 짧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낮이 길어요. 옛날에는 짧았어요. 지금은 길어요. 길어졌어요. 변화죠. 변화. 지금은 길어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계속 그렇게 되는 중이에요. 는 중이에요.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 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죠. 옛날에는 짧았는데 지금은 점점 길어지는 중이에요. 길어지고 있어요. 입니다. 이것은 피동의 의미가 아니라 변화의 의미입니다. 바뀌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게림 씨, 요즘 유나 씨 본 적 있어요? 많이 예뻐졌던데요? 자,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약간 좀 기분이 나쁜 의미일 수도 있네요. 옛날에는 어땠다는 의미예요? 옛날엔 안 예뻤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옛날엔 안 예뻤는데 지금은 예뻐요. 옛날엔 안 예뻤지만 지금은 예뻐요. 뭐예요? 예뻐졌어요입니다. 예뻐졌어요. 아이게림 씨가 아니죠. 유나 씨가 들으면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는 안 예뻤다는 의미가 이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변화, 바뀌었어요. 안 예뻤어요. 지금은 예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뻐졌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아지다와 어지다의 피동의 의미와 변화의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Итак, вы прошли только сейчас грамматическую форму «отда», которая указывает на изменение состояния в какую-то сторону.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요즘에는 과일값이 너무 비싸져서 걱정이에요. И это у нас означает,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я 걱정이에요, переживаю, что фрукты сильно подорожали.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глагол «비싸다» – быть дорогим. «비싸져서» стало означать подорожат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ну форму.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친구가 사랑에 빠진 후에 매우 예뻐진 것 같아요. И это у нас означает, что, кажетс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подруга влюбилась, она очень похорошела. И здесь 예뻐지다 обозначает изменитьс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то есть похорошеть. 네, 오늘 보실 대화문 영상은요. AS 센터의 상담원과 그리고 준영 씨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준영 씨가 자신이 고장난 물건을 AS 센터의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고장난 제품은 무엇입니까?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자, 문제는 속도가 느려지고 화면이 흔들려요. 화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것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뜻이죠. 화면이 흔들려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커피를 조금 쏟았어요. 그 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에 커피를 이렇게 쏟은 것이죠. 자, 무상 수리 기간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컴퓨터를 산 이후에 2년까지 돈을 내지 않아도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된 대화문인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컴퓨터 AS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트북 컴퓨터가 고장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 속도가 느려졌고 화면이 자주 흔들려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커피를 조금 쏟은 후부터 그래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컴퓨터는 구입 후 2년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을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원이 말합니다. 컴퓨터 AS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트북 컴퓨터가 고장나서 전화드렸습니다. 노트북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 속도도 느려졌고 느려지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한 문법이죠. 그렇죠? 느리다. 이것이 어때요? 느려지다로 어지다 아지다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에는 빨랐어요. 지금은 느려요. 변화의 의미죠. 느려졌어요. 그래서 변화의 의미입니다. 느려졌고 화면도 자주 흔들려요. 흔들다, 흔들리다. 그래서 고장 증상에는 비동 표현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했죠. 자주 흔들려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얼마 전 커피를 조금 쏟은 후부터. 커피를 쏟다. 이렇게 쏟다죠. 커피를 쏟은 후부터 그래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수리비가 들다. 수리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런 의미죠. 수리비가 필요하다입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컴퓨터는 구입 후 2년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산 이후에 2년까지 돈을 내지 않아도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대화가 끝납니다. 그러면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컴퓨터 AS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트북 컴퓨터가 고장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컴퓨터 속도가 느려졌고 화면이 자주 흔들려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커피를 조금 쏟은 후부터 그래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컴퓨터는 구입 후 2년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화문 상황을 조금 바꿔서 저와 대화문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장난 제품이 mp3 플레이어입니다. 아까는 컴퓨터였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렇죠? 자, 며칠 전에 떨어뜨렸어요. 그때부터 이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화면이 잘 안 보이고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돈을 내지 않고 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물건을 산 이후에 1년까지는 돈을 내지 않아도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저와 함께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상담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준영씨를 해보십시오.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AS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mp3 플레이어는 구입 후 1년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빈칸에 들어갈 말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AS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가 고장났죠? mp3 플레이어가 고장나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며칠 전 떨어뜨린 후부터 그래요. 자, 수리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수리비가 얼마나 들까요? mp3 플레이어는 구입 후 1년까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품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러면 이 내용은 2번, 3번 계속 반복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100.
И у нас там текст про то, как интерес детства стал профессией.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его. С детства 나는 어렸을 때부터 любила разбирать 해부하다. Это разбирать и 조립하다, собирать. 해부하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다. Любила разбирать и собирать такие вещи, как оборудование, например. Машинки какие-нибудь и так далее. Конечно, я собирала и игрушки, но чинила, причем несколько раз, неоднократно. И такие вещи сломанные, как радио или часы. Поэтому здесь да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разобьем на две части. И это у нас вот так и вот так. Итак, и поэтому с маленькими поломками я научилась справлятьс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что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моим соседям, 주변 가족, и моим друзьям, и которые стали тоже просить меня починить их сломанные вещи. Иногда люди удивлялись и спрашивали меня, форма вопроса косвенного, спрашивали меня, как женщина может так хорошо делать такую работу.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я пошла домой к другу, потому что друг сказал, что его MP3-плеер, на его MP3-плеера нет звука. Открутив, получается, открыв MP3-плеер, я увидела, что болт один раскрутился, который отвечает именно за звук. Поэтому я прикрутила болт, да, это прикручивать, и звук снова стал работат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это в MP3-плеер собрала. 친구가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어. То есть друг поблагодарил меня и сказал, что у меня выдающиеся способности. Мне было приятно. Сейчас я учусь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기계공학, это инженер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детстве интерес стал выбором,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причем,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нженерия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я хочу стать таким 전문가, профессионалом, который сможет чинить любую поломку. 네, 오늘은 AS 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습해 볼 글의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전자사전을 2년 사용한 전자사전을 가지고 AS 센터를 이용해 본 것 같습니다. 자,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난주부터 화면이 흔들리고 배터리가 빨리 나가요. 배터리가 빨리 없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무상수리 기간은 구입 후 12개월까지 1년이네요. 그렇죠? 전자사전을 사고 1년까지는 돈을 내지 않아도 그 다음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리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부품비, 부품, 아까 그 물건 안에 들어가는 작은 물건들, 그걸 부품이라고 했죠? 네, 35,000원. 자, 주의사항, 앞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버튼을 너무 세게, 강하게 누르면 안 되고요. 떨어뜨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AS 센터의 이용 경험을 한번 써보겠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글을 썼을 때 어떤 내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связанную с ремонтом и починкой.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пассивный залог глагола и окончание «어디다», выражающее изменение состояния. 네, 오늘은 이렇게 제5과 수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고장과 수리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참 많았죠? 네,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